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사임당의 당당 한자입니다. 오늘은 붓과 연계된 한자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입니다. 네, 여기 손의 모습이 보이시죠? 이 손의 모습을 본다 만든 한자 부수가 있는데요. 함께 볼게요. 손의 모습을 따라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함께 볼게요. 이 모습을 본따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고요. 오른손 우라고 합니다. 오른손 우입니다. 이번에는 손에 붓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손의 모습을 그려주고요. 붓대를 그려줍니다. 붓대를 쭉 따라서 내려오고요. 아래 붓털을 그려줄게요. 이 모습을 한자로 간단하게 바꿔볼까요? 여기 손이 있지요? 손을 쫙 그려주고요. 붓대를 그려줍니다. 붓대가 내려왔어요. 아래 보았더니 이렇게 붓의 털 모양이 있죠? 붓의 털 모양을 일자로 쭉 펴줍니다. 일자로 쭉 펴주고요. 아래에 있는 붓털도 일자로 쭉 펴줍니다. 일자로 쭉 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다시 예쁘게 바꿀게요. 다시 예쁘게 바꾸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 한자가 바로 붓을 의미하고요. 붓율이라고 합니다. 분율입니다. 네, 분율은 손에 붓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다 만든 한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붓은요, 예전에는 대나무로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 모습도 함께 볼게요. 21화에서 살펴보았던 대죽입니다. 대나무 모습을 본다 만든 한자인데요. 대죽이 다른 한자랑 합쳐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뀐다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KK였죠. 이렇게 씁니다.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고 하였습니다. 대나무 죽은 다른 한자랑 합쳐질 때는 K의 모습과 비슷하게 바뀐다고 하였죠. 붓은 대나무로 많이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대죽과 분율이 합쳐지는 한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으로 바뀌겠죠. 위에 대죽이 있고요. 아래 분율을 써줍니다. 이렇게요. 대나무로 만든 붓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붓필이라고 합니다. 대나무로 만든 붓을 붓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네요. 우리가 연필이라고 할 때, 그리고 연필을 보관하는 통을 필통이라고 하죠. 필통이라고 할 때, 그리고 필기한다고 하죠. 필기한다고 할 때 사용하는 필이 붓필입니다. 입술의 모양을 본다 만든 한자가 입구였죠. 입구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입에 있는 혀가 움직이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 모양을 본다 만든 한자는 입에다가 혀를 그려줍니다. 입 안에 혀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입 안에 있는 혀가 움직이면서 말을 한다라고 해서 만든 한자가 가로왈입니다. 가로왈입니다. 가로왈은 말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배워볼 한자는 분율과 가로왈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한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함께 볼게요. 분율은 다른 한자랑 합쳐질 때 그 모습이 살짝 바뀌기도 하는데요. 잘 보세요. 분율 아래 있는 이 부분을 살짝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쓱싹쓱싹 지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합쳐보도록 할게요. 분율이 있고 그 아래 가로왈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말하는 것을 붓으로 쓰면 글이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글서입니다. 글서입니다. 책을 읽는 것을 독서한다라고 하지요.
독서한다라고 할 때, 또 책을 파는 곳을 서점이라고 합니다. 서점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서가 글서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해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님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붓으로 해를 하나 그렸다 라고 해서 만든 한자가 있어요. 붓이 있습니다. 붓이 이렇게 있는데 붓이 다른 한자랑 합쳐질 때는 이 아래가 쓱싹 지워지기도 한다고 했죠. 이 아래를 없애볼게요. 해님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해일이라고 하고 날일이라고도 하죠. 날일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걸 보고 날짜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한자인데요. 분율 아래 해님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님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글자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으로 해를 하나 그렸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한자는, 자, 생각해 보세요. 해가 있는 시간이 낮 시간이죠. 대낮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한자는 낮주라는 한자입니다. 낮주입니다. 붓으로 해를 하나 그리고서 해가 있는 시간이니까 낮이구나 라고 해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해가 있는 낮 시간을 주간이라고 하죠. 주간이라고 할 때, 그리고 밤과 낮을 주야라고 합니다. 주야라고 할 때 사용하는 주가 바로 낮주입니다. 조금 전에 글서를 보았습니다. 글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낮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글서의 아랫부분은 가로왈이라고 했죠. 입을 벌려 말하는 모습이라고 했고, 낮주의 아랫부분은요, 해님을 본다 만든 글자입니다. 해일입니다. 글자 안에서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 모습이 똑같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글서의 아랫부분은 말하다 라는 뜻이고, 낮주에 있는 아랫부분은 해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당한 자 12화에서 밭전을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율과 밭전이 합쳐진 한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붓으로 밭을 하나 그렸다 라고 해서 만든 한자가 있어요. 붓으로요. 분율이 여기 있습니다. 붓으로. 근데 붓 아랫부분은 지우자고 했죠. 쓱싹 지웁니다. 지우고 나서 붓으로 밭을 하나 그릴게요. 붓으로 밭을 하나 그렸다 라고 해서 만든 한자가 그림화입니다. 그림화입니다. 그림화는요, 이 모습 말고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함께 살펴볼게요. 붓을 그리고 밭 하나를 그리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일이 있지요. 이 한일 부분을 입 벌릴 감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도 그림화이고 이 모습도 그림화입니다. 그림화라는 한자는요, 우리가 화가라고 할 때, 그리고 영화라고 할 때, 화면이라고 할 때 사용되는 한자입니다. 오늘 배운 한자를 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손의 모습이라고 했죠. 오른손 우입니다. 오른손 우라고 했고, 오른손 우에 분 모양을 합쳐서 만든 한자가 붓율이었죠. 분율이었고, 이 붓을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서 대나무를 올려주고
아래 분유를 합쳐서 만든 한자가 붓필이었습니다. 붓으로 말하는 것을 썼더니 글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한자는 글서였고요. 붓으로 해를 하나 그렸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한자는 낫주였죠. 낫주였고요. 붓으로 밭을 하나 그렸다라고 해서 만든 한자는 그림화였습니다. 그림화입니다. 오늘은 붓과 연계된 한자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